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장중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장중 변동성은요, 하락의 끄트머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하루의 주가 움직임, 증시 움직임은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2200포인트까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 넘게 하락했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장 막판 그 저점을 깨고 다시 꾹 들어 올리면서 장 막판 상승 전환까지 하면서 마감을 한 이 상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바닥을 쳤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간밤에 추가 하락을 했어요. 다우산업지수 1.1%, 나스닥 0.6%, S&P 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 하락하면서 야, 이거 참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죠. 개인 투자자들 오늘 아침에 많이 겁을 먹으셨을 것 같은데요. FOMC 회의 결과 미국에서 나타난 효과. 그런데 여기에서 영국에서 또 문제가 났었죠. 경기 부양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긴축도 하겠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풀고 긴축을 한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약세가 되고 그로 인해서 환율단에서 보면은 달러 강세가 또 진행이 됐어요.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이 변동 요인이 꽤 쌌고요. 그리고 금리가 간밤에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강세 출발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조금이나마 강세 출발, 욕심껏 한다면은 2240포인트 정도에서도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었는데요. 마이너스 출발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하락하다 보니까 뭐 약간 상승하는 출발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장중 쭉 미끄러져 나오는 흐름. 그런데 여기서 이해 안 가는 흐름이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은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 출발해서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증시,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상승이죠. 그리고 대만 증시도 장중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만 장 막판까지 밀렸었어요. 이 부분 하락, 예. 지금 보시면은 2시 40분까지 밀렸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2,450억 매도는 했지만 이걸 하락시키겠다고 하는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물량을 기관이 대부분 다 받아줬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선물 옵션 동향입니다. 어제 여기 잠깐 잘라주세요. 외국인의 풋옵션 330억의 매도는 이거는 하락을 완전히 저지하겠다는 흐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기관도 160억의 매도면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즉 상승에 돈을 거는 상승 포지션까지 짰어요. 이런 상태에서 장 막판, 거의 막판까지 하락을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장 후반 올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물론 뭐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서는 2200 이탈 이후에 낙폭 회복했는데 지수 바닥 인식,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제 하락의 이유가 뭐요? 반대 매매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금요일 후반부 오후 들어서
쭉 더 밀린 것이 반대 매매 때문이었고요. 미국 증시 하락하니까 뚝 떨어졌는데 어제 또 쭉 밀린 것이 이 반대 매매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러면 차라리 내버려 두자. 반대 매매 나올 거 다 나오게. 그렇다 보니까 장 후반까지 반대 매매가 나오긴 했는데 그 강도는 약했던 거죠. 왜? 저가 매수도 들어온 거예요. 개인의 매도가 반대 매매가 나왔다면 이거 지금 160억 매도가 아니라 16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돼야 되는데 그만큼 또 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시장, 외국인도 기관도 반대 매물 대부분 나왔 때까지. 그러면서 이 정도면 반대 매매 다 나온 거겠지라는 부분에서 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변 증시 중국이라든가 대만 등 주변 국가와 키를 맞춘 거고요. 환율단도 고점에서 밀리고 있죠. 그렇다면 악재가 해소되는 분위기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십자 도지가 또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 바닥 인식이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즉 바닥 찍었다라고 보고 저는 접근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하락은 멈췄다. 오히려 상승으로 어느 선일지는 모르지만 2350선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가고 그 다음 2500이든 여기를 나중에 생각하자. 단기적으로 2350이면 이 부분도 꽤 크죠.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별로 특징주가 뉴스별로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하락한 가운데 종목별 동향을 보니까 내일부터 주도주 관점의 종목으로 일어서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그 종목군들 하나씩 보시죠.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요.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관련주로 제가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장 초반부터요.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강세에서 놀다가 막판에 또 끌어올리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하는 흐름이고요. OCI는 후발주 개념으로 봐야죠. 조금 약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탄력은 더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오늘까지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놓고 보면은 태양광 하나솔루션을 일단 1차 관심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낙폭을 확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데 지지대 권역이거든요. 요거를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고점에서 좀 밀렸죠. 하지만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꺾인 흐름 안에서 반등이거든요. LNF도 그렇고요. 꺾인 흐름 안에서 반등인데 2차 전지 소재주 단에서 일단은 내일 다시 주도 역할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이 꺾이지 않는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흐름이라는 거 관심을 기울여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폐배터리 관련주에서 세빛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신규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은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세빛캠 그리고 성일하이텍 이거 두 종목 다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리 잡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 관심을 기울일 때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2차 전지, 전기차 이 관련주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인 이 두 종목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9% 가까이, 세빛캠 같은 경우에는 14% 가까이 급등이죠. 이런 장에서 상승하는 거를 놓고 보면은요, 폐배터리 관련주 이제 조종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한 달 전쯤에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는데요,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시장에서 뭐 과대평가됐는지 과소평가됐는지, 그것을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의 시각이 있는가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시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형주 단보다도요, 현대차, 기아, 자동차 단이 지금 갑자기 지난주부터 갑자기 뚝 떨어졌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지만 다른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이러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쾌파 늘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될 만한 요인이 분명히 있는 종목인데, 오늘 때맞춰 지수가 바닥 흐름 안에서 대형주 단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상승 종목수로 잡혔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현대차, 기아차도 내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주가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우선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건설주들도 중심을 잡았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의 건설주들이, 다른 종목군들은 좀 그렇지만 보시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건설주 대부분이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건설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탈은 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지수의 급락 영향이었고요. 제자리 찾는 과정,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지노주가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카지노주, 물론 지수가 급락하는 가운데 급락을 했는데 오늘 급등 7% 찾으면 상승하면서 거의 제자리 찾는 흐름이죠. 이 부분은 미국 그리고 마카오 관련 카지노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한 영향을 받아서 동반 급등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그것뿐이냐? 아니에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보시죠.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건이 리오프닝, 여행주, 카지노주 다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지수의 하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락했지만 바로 제자리 찾는 흐름, 모두투어 6% 급등을 했고요. 하나투어 조금 약하긴 했지만 4.5% 나름 급등을 하면서 제자리 찾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죠. 영국이 좀 이상한 긴축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해? 애매한 흐름인데, 하지만 여행 수요를 늘리면은 경기 진작은 된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행주 단의 리오프닝 주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지금 지난주까지 급등했었던 화장품주가 지수 급락에 따라서 한번 다시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이츠한불 4.6%, 그리고 한국콜마 6%, 코스메스 2.5%,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화장품주죠. 이 종목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이들 종목군들이 왜 먼저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각국의 여행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계속 간소화하고 더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카지노, 여행, 화장품, 그리고 뒤를 따라서 항공주까지는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을 오늘 그 힌트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시황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오늘 내일부터 지수 반등이 일어나면 주도 가능성 종목군들이 오늘 눈에 띄었다, 힌트를 주었다라는 점에서 관련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일부터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도록, 그리고 도움이 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장이었었죠? 오늘도 장 중반, 후반까지도 힘들었었는데요. 이거는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 뺏기, 소위 물량 뺏기, 반대 매매 나올 대로 나와라, 싸게 살래, 이런 흐름 안에서 사드렸고, 장 막판에 끌어올린 거를 보면은 이제 단기 반등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니까요, 이 부분 생각하시고 용기 내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